지금 투자 시장을 짧게 보려고 하면 정말 힘드실 겁니다. 특히나 코인 투자 특성상 시장은 24시간 열려있고요. 등락폭이 워낙 크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흔들리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죠. 리플 가격만 보더라도 아침과 저녁이 다를 뿐만 아니라요. 더 무서운 거는 잠들기 전의 가격과 자고 일어나서 가격이 몇백 원, 심지어 수십 %씩도 달라져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스스로 불안한 매매 습관을 만들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대부분의 개인분들께서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는 것처럼 괜한 걱정과 조바심으로 아쉬운 선택을 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시장이 가장 바닥에서 순절을 하게 되고 바로 그 다음에 반등은 놓치는 상황을 반복하게 되죠. 말 그대로 내가 사니까 떨어지고 파니까 올라가더라, 이런 말씀하게 되는 원리인 겁니다. 오히려 차트를 자주 들여다볼수록 불안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내가 모르고 지나갔더라면 아무 일도 없었을 상황이겠죠. 근데 자주 들여다보니까 불안해가지고 결국에 손을 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드리는 게 있습니다. 분할 매수, 분할 매도, 그리고 원칙 매매입니다. 업비트 비썸을 매 순간 확인하시는 게 아니라 미리 단기 저점 구간에 분할 매수 타점을 걸어두시고 여유롭게 기다리는 습관 자체가 훨씬 더 현명하고요. 많은 분들께서 지금 못 사면 큰일 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리플이 갑작스럽게 4,000원, 4,200원, 4,500원까지 치고 올라갔을 때 이번에는 5,000원 그 이상도 간다, 이런 생각에 고점에서 추격 매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단기 조정, 기술적인 매도세가 터지면서 금세 내려올 확률이 높은 거고,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오늘 지금 당장 매수하지 않아도 충분히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오히려 2주일, 한 달이 지나더라도 더 낮은 가격에서 여유롭게 매수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기다릴 줄 아는 분할 매수, 원칙 매매가 습관이 되시면요, 시장을 바라보는 눈 자체가 이전과는 완벽하게 달라지게 되실 거예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리플 전용 정보방에서도 항상 비싼 가격에서 매수하는 것을 추천드리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4,500원에 매수하는 것보다 3주일에서 4주일 정도 기다려가지고 3,800원에 체결이 된다면 훨씬 더 많은 수량들을 모을 수가 있고요. 시장이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마음 자체가 한결 편안해질 수밖에 없겠죠. 낮은 타점에 걸어두고 기다리다 보면 시장이 떨어질 때 불안함이 아니라 기대감이 생깁니다. 드디어 내려왔다, 이제 내가 걸어둔 매수 타점만 채워지면 된다, 이런 여유가 생기면서 단기 하락을 기회로서 바꿀 수 있게 된다는 거고, 똑같이 1,000만 원을 투자한다고 해도 4,500원에 사면은 2,222개지만요, 3,850원에 사면은 2,597개입니다. 불과 며칠 차이인데도 300개가 넘는 차이가 나죠. 이 작은 차이가 시간이 흐를수록 어마어마한 결과의 차이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투자에서 가장 큰 힘은 투자 심리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더 많은 수량을 갖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시장의 조정이 두렵지가 않을 거고 끝까지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요, 안전하게 업비트 비썸 현물 위주로서 운영하시면서 비중 조절과 원칙 매매를 반드시 지켜나가는 매매하시기를 다시 한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금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요즘엔 뉴스 틀면 빠지지 않는 게 있죠. 바로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는 소식입니다. 한국거래소 금 현물 가격이 1g에 16만 원에 육박을 했고요. 국제 금 선물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뉴욕과 런던, 시카고 온스당 3,600달러를 뚫으면서 역사상 최고치를 찍었고요. 이 장면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그냥 금이 강세다, 안전자산이 인기를 끈다, 이렇게만 해석이 가능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저는 이걸 단순히 금이 상승한다,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걸 단순하게 금이 오른다,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뒤에 숨어있는 구조적인 변화,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고, 왜 사람들이 금으로 몰려들까요? 물가 때문인 건지, 아니면 전쟁 리스크 때문인 건지, 아니면 더 깊은 곳에서 달러랑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인 건지, 지금 일어나는 금값 폭등 자체가 단순한 원자재 시장 얘기가 아니라 돈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는 현상입니다.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전 세계가 유례없는 돈을 풀었죠. 그 결과로서 누구나 아실 겁니다. 인플레이션 폭등, 금리 급등, 미국은 재정적인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요. 유럽에서는 정치 리스크까지도 겹쳤습니다. 일본과 영국, 프랑스까지도 국가 단위의 불안함이 이어질 수밖에 없었고, 이런 와중에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을 강력하게 압박을 했었죠.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흔들린다, 이런 우려가 전 세계 시장으로 퍼져나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자본은 언제나 신뢰가 깨지는 곳을 떠나서 더 단단한 곳으로 움직인다는 거, 그리고 그 단단한 곳이 지금은 금인 겁니다. 금은 수천 년 동안 인류가 선택해왔던 저장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달러보다 금을 믿고요, 통화보다는 금을 찾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게 있습니다. 금이 오른다라고 해서 코인 시장이 무조건 죽는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하지만 그건 절반의 이야기입니다. 금은 저장의 신뢰를 대표를 하기 때문에, 반면에 리플 XRP 같은 브릿지 자산은 이동의 신뢰를 대표합니다. 서로 경쟁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보완하는 관계인 거고, 금으로 자산을 저장해도 그 자산을 국경 너머로 옮길 때는 결국에 브릿지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한번 생각해 볼게요. 1kg짜리 금괴 하나가 국경을 넘는다라고 해봅시다. 세관과 수송, 비용, 시간까지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겠죠.
결국에 디지털 네트워크가 필요한 거고 바로 여기서 XRP 같은 브릿지 자산이 부각이 되는 겁니다. 금은 저장을 책임지면서 브릿지는 이동을 책임지는 구조겠죠. 이 두 가지 축이 동시에 커질 때 금융지수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런 부분을 잘 놓치시는데요. 금값이 오르면 무조건 경기 침체다. 코인은 끝났다. 이런 단정적인 말들, 사실상 금이 강세일 때는 신뢰의 재편기겠죠. 과도기에는 저장과 이동, 두 인프라가 같이 강해집니다. 금이 안전을 대표하면서 브릿지가 연결을 대표하는 것처럼 이게 맞물리면 자본의 길은 더 빨라지고 더 멀리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금 차트는 단순히 공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고 달러의 신뢰가 흔들릴 때 금은 다시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그와 동시에 새로운 결제 인프라, 브릿지 자산의 필요성도 함께 커지기 때문에 금이 오늘을 지킨다면 브릿지는 내일을 여는 역할을 맡게 될 겁니다. 우리는 지금 가격만 볼 때가 아니라 구조를 보셔야 돼요. 신뢰가 어디로 쌓이고 있는지, 그리고 자본이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지, 이런 흐름들을 읽는 분들이 다음 사이클의 주인공이 되실 겁니다. 결국에 지금 금값 폭등 자체가 공포가 아니라 방향을 알려주는 신호탄인 거고, 저장의 언어가 재편이 되고 있고 이동의 언어도 곧 자리 잡게 될 겁니다. 시장은 결국에 구조를 따라가겠죠. 그 구조를 먼저 이해하신 분들만이 흔들리지 않고 결국에 기회를 잡게 되실 거예요. 당장 금값 자체가 오늘을 보여주고 있지만요, 리플 XRP는 내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길을 위해서 더 큰 변화를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리플 ETF 승인 확률이 87%까지 상승했습니다. 숫자만 봤을 때 정말 눈앞에서 뭔가 터질 것 같은 분위기죠. 지금 XRP는 2.8달러 지지선 위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과연 6달러가 이번에 현실 가능성이 있을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던지자면은 이 87%라는 숫자가 정말로 승인을 보장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기대 심리의 반영인 걸까요? 대부분은 그 차이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믿어버립니다. 바로 여기서 시장은 우리 투자 심리를 흔들어버리는데요. 차트 흐름을 한번 돌이켜볼까요? 여름 이후에 XRP는 계속해서 2.8달러 선을 지켜냈습니다. 내려갈 듯 무너질 듯 하다가도 결국에 지켜냈었죠. 반대로 위쪽은 3.5달러대가 단단한 천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서는 받쳐주고 있고 위에서는 막혀있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좁아지면서 변동성도 눌려버렸어요. 이게 지금 XRP 차트를 보면 너무나도 지루한 횡보세들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죠. 차트를 보면 컵 앤 핸들 패턴, 바로 그 모양새가 드러나면서 조용하지만 물량은 쌓여가고 있는 구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ETF 뉴스까지도 붙었습니다. ETF라는 건 사실 제도권의 문을 여는 열쇠인데요. 이 문이 열리면 개인이 아닌 기관 자금이 들어오는 거고, 비트코인 ETF 때도 봤던 것처럼 단숨에 판 자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문지기가 바로 미국 SEC라는 건데요. SEC가 마지막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그 누구도 모르는 거고, 결국에 87%라는 확률은 시장 기대의 온도계일 뿐이지 보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흔히 오해하시는 포인트 3가지 정도 정리해보자면요. 첫 번째로 승인 확률 숫자가 높다라고 해서 무조건 통과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컵앤핸들은 조건부 패턴입니다. 돌파라는 확인이 없으면 그냥 그림일 뿐이겠죠. 그리고 세 번째, ETF 초기 유입 예상치가 50억 달러. 이것도 어디까지나 시나리오입니다. 실제 자금이 언제 어떻게 들어올지는 변수가 많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에 따른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3.5달러 저항대를 뚫고 위에서 안착하는 순간 그때는 추가 진입까지도 고민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2.8달러대가 무너지면 방어 모드로 전환하셔야 돼요. 조급해서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거고, 시장은 늘 우리 감정을 건드립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계획으로 대답하는 게 투자자의 정확한 자세겠죠. 결국에 이번 이슈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단기 가격표가 아니라 구조 변화예요. ETF 승인 여부를 떠나서 XRP가 제도권의 언어로서 번역되는 과정이 있다는 사실, 그게 훨씬 더 큰 그림인 거고, 그래서 이번 흐름은 단순하게 6달러가 목표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제도권 자산으로 자리를 잡느냐 아니냐의 갈림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과정들을 기록을 하고 확인하고 대비하셔야 됩니다. 그게 다음 파동에서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힘인 거고요. 미국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SEC랑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 이 두 규제 기관이 드디어 손을 잡았는데요. 현물 거래를 어떻게 다룰지에 대해서 등록된 거래소 안에서 어떤 기준을 적용할지 공동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라고 해요. 그동안은 서로 따로 움직이면서 충돌하는 모습이 많았었는데 이제는 최소한 제도권에서 하나의 길을 내겠다라는 거죠. 규칙이 생긴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기관 입장에서는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ETF, 현물 매수, 펀드 자금, 이런 것들이 이제 정식으로 흘러들어올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 유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럽의 중앙은행 ECB 총재 라가르드가 또다시 강력하게 말을 했는데요. 스테이블 코인, 특히 국경을 넘나드는 형태는 무조건 더 촘촘하게 규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달러라고 전부 다 같은 게 아니라는 거죠. 준비금, 발행 주체, 관할권이 다르면 똑같이 1달러라고 불려도 위험은 완벽하게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규제를 강화하면 준비가 안 된 발행사들은 탈락을 하면서 투명성과 자본을 갖춘 곳만 살아남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 시장이 정리된다는 거고, 그리고 이어서 영국입니다. 영란은행 측에서는 디지털 파운드를 아직도 설계 중에 있어요. 정말로 느린 상황인데, 하지만 여기서 중앙은행이 시간을 들여가지고 기준을 다듬는 동안에 민간 쪽에서는 이미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리플과 글로벌 결제 기업 튠즈가
파트너십을 확정을 했고요. 리플 네트워크를 통해서 현지 통화로서 실시간 결제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또 나스닥 상장사 비보파워는 XRP 기반의 수익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규제기관이 레일을 깔고 민간 기업들이 그 위에 바로 기차를 올려가지고 달리기 시작했다는 사실인 거고, 여기서 잠깐 오해를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첫 번째로 규제는 언제나 악재다? 많이들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하지만 시장은 사실상 불확실성을 더 무서워합니다. 기준이 생기면 비용은 조금 들어도 리스크 프리미엄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결과적으로 자금이 더 안정적으로 들어온다라는 거고, 두 번째로 스테이블 코인은 곧 달러다? 이것도 아닙니다. 발행 주체가 누구인지, 준비금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어느 나라 규제를 받는지에 따라서 그 안정성은 천차만별이겠죠. 그리고 세 번째, 실제 사용은 아직까지 한참 멀었다고요. 이미 국경을 넘는 송금이나 기업 채무에서 리플 XRP 같은 자산이 이미 쓰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언론 헤드라인을 보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시장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8월달 중앙거래소 현물 거래량이 1조 8천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올해 들어가지고 가장 큰 규모인 거고, 동시에 탈중앙거래소 덱스 거래량도 기록을 세웠습니다. 돈이 다시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겠죠. 근데 가격은 꿈쩍도 안 합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께선 지루해지거나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지루해지면 기울을 흘릴 수밖에 없고, 불안하면 조급한 매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는 레일은 보통 밤에 깔린다라는 거예요. 소리 없이 깔리지만 다음날 아침이면 그 위로 버스가 달리죠. 오늘의 뉴스는 바로 그 포크레인 소리인 거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소리를 듣고 내일 올 수 있는 버스를 준비하시는 겁니다. 결국에 현재 미국은 문을 열고 있어요. 유럽은 방파제를 세워주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실제 자금을 태우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흐름이 다른 방향으로 보이지만요, 결과는 똑같아요. 약한 플레이어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강력한 인프라만 남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자산들은 역할을 나눠 가지겠죠. 비트코인은 가치를 저장할 거고, 이더리움은 플랫폼을 담당할 거고, XRP는 브릿지 자산의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내일의 가격이 아니라 모레의 역할입니다. 오늘 깔린 내일 위에서 내 자산이 어떤 역할을 맡을지 정하는 거, 그게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될 진짜 숙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번 주 시장에서 가장 크게 반응한 건 바로 크로노스였습니다. 트럼프 미디어 그룹과의 연계 발표가 나오면서 강력한 호재가 붙었고, 크로노스는 단숨에 치고 올라갔는데요. 3일 만에 무려 2배가 넘게 상승하는 엄청난 상승세를 기록 중에 있는데, 그런데 저는 이런 상황들 보면서 바로 솔라나를 떠올렸습니다. 왜냐하면 크로노스랑 솔라나는 과거부터 정비례 관계를 자주 보여왔기 때문인데요. 크로노스가 움직이면 일정 시차를 두고 솔라나가 뒤따라가는 이런 흐름들이 반복돼 왔었고, 투자에서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역사를 알면 미래를 알 수가 있다는 거. 과거 차트 패턴을 통해서 크로노스가 먼저 올라가는 경우에 솔라나의 상승도 이어진다는 걸 충분히 예상이 가능했고요. 그래서 저는 이 근거를 바탕으로서 실제로 커뮤니티 방에서 솔라나 추천드렸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똑같이 나왔습니다. 솔라나가 강력하게 반등을 했고, 미리 제시드린 매도 타점까지도 정확하게 도달을 하면서 회원분들께서 수익 실현을 하셨고요. 이게 바로 시장을 분석하고 과거의 흐름에서 미래를 읽어낼 줄 아는 힘입니다. 단순히 운이 아니라 데이터와 패턴에 근거한 전략이었고, 그 전략이 그대로 현실에서 증명된 겁니다. 지금도 온체인 데이터 보면 여전히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시장이 우리한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있다는 신호겠죠. 그렇기 때문에 신규 타점도 공지 드린 상태고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같은 시기에 같은 투자금을 들고도 어떤 사람은 손실을 보고 또 어떤 사람은 수익을 내십니다. 그 차이는 시장을 읽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느냐, 어떤 코인이 더 먼저 움직일 것이냐, 이런 것들을 읽고 못 읽고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돼지고기를 들고도 누군가는 김치찌개만 끓이는 사람이 있고, 또 누군가는 동파육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결국 투자는 시장 상황에 맞는 매매를 하느냐, 아니면 똑같은 방식만 계속 고집하느냐, 이 차이인 겁니다. 이번 크로노스랑 솔라나 사례 자체가 시장의 역사적인 패턴을 제대로 읽어내면은 그게 바로 수익으로 연결된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시고요. 특히 요즘 들어 테마가 확실한 알트코인들로 유입되는 빈도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죠. 그중에서 시장을 강력하게 주도하고 있는 것은 단연 중국 관련 테마입니다. 중국 정부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발표되면서 중국 관련 코인들이 무려 30% 이상 강력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최근에 비트코인이 하락하는 와중에서도 알트코인들이 이렇게 치고 올라온다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겠죠. 이런 것들이 분명히 9월달 본격적인 알트 시즌이 열리고 있다는 신호탄인 거고, 저는 이런 흐름들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면서 솔직히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금 시장이 우리한테 다시 한번 기회를 열어주고 있다는 거고, 실제로 중국 관련 코인들 이미 신사 채널 단기 종합방통에서 추천드린 바가 있었고, 이미 수익 실현까지도 완료된 상황입니다. 오늘 새벽 4시에 매도 체결된 온톨로지 같은 경우는 미리미리 매도 타점을 걸어놨었기 때문에 깊은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매도 알람 사인을 드렸고요. 신사 채널 커뮤니티 회원분들께서는 잠을 자다가도 이번에 수익 실현이 되셨었죠. 단순하게 미리 목표 타점에 매도만 걸어놨을 뿐인데 회원분들께서는 지속적으로 수익이 올라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잠을 주무시거나 여행을 가시거나 업무를 보시거나 무엇을 하든 상관없이 타점
타점을 미리 제시드렸었기 때문에 나는 놀거나 이러거나 쉴 때도 돈은 계속 굴려가면서 수익을 쌓아나가고 있다. 이게 바로 핵심인데요. 하지만 여기서 멈추진 않습니다. 앞으로 웹3, NFT, 메타버스, 그리고 RWA 실물자산 토크나 트럼프 관련 코인들까지 새로운 테마가 차례대로 불붙을 가능성이 높은 거고, 과거에도 시장은 항상 특정 테마를 중심으로써 순환 장세를 보여왔었죠. 지금이 바로 그 흐름이 바뀌는 초입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정비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순하게 보유 종목을 늘려나가는 게 아니라요, 다가올 테마에 맞게 전략적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는 거고, 제가 앞으로 날카로운 타점에서 신규 추천 드릴 예정이고 실질적인 기회를 만들어 드릴 예정이에요. 시장은 언제나 준비된 사람들에게만 웃어줍니다. 이번 흐름도 놓치지 않고 함께 잡아가시길 바라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신사 채널에서는 XRP 리플에 대한 단기 고점 라인을 제시드리고, 실제로 4,850원에서 수익 실현하고 나서 다시 저점 라인에서 추가적으로 분할 매수를 드리고 있는 XRP 리플 전용 타점방, 그리고 알트코인 시장 테마에 맞게 효율적으로 제시드리는 알트코인 단타방, 그리고 챗 GPT AI 인공지능을 활용한 단기 타점방까지도 이렇게 총 3개의 방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방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현재 보이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사 채널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릴게요. 현재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최근에 많아지셨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원칙 매매를 잘 활용하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려요. 이 3가지 방으로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구독자분들께서 관심 있어 하시는 리플 전용방입니다. 리플 전용방에서는 말 그대로 리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기 고점과 저점,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 대한 타점과 리플에 대한 시장 브리핑을 안내드리는 방이고요. 이 리플 전용방에서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타점으로 단기 고점과 단기 저점에 대한 타점을 활용을 하시되, 신경 쓰는 매매가 아니라 목표가에 미리 걸어놓고 미국 시장이 활발한 새벽 시간대 혹은 업무 시간대도 신경 안 쓰면서 수익 실현과 저점 추가 매수 타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서 안내 도움 드리고 있어요. 리플을 무조건 장기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메인 비중은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되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가면서 비중과 수량을 늘려나가고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으로서 운영하시는 것들을 항상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단기 타점의 종합방입니다. 리플을 몰빵으로 장기적으로만 보유하다 보면 결국에 시장의 흐름을 놓치게 되기 때문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을 활용하시면서 적극적으로 투자 전략으로 살려나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좋은 엔진의 리플 코인을 보유했으면 그 엔진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좋은 기름과 엔진 오일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안내드리고 있는 단기 타점의 목표 타점, 성향은 말 그대로 단기적으로만 접근하시는 걸 항상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지금 시장이 안 좋은 단기적인 알트코인이 가능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지금 시장에서 단기 타점이 불안하다라고 느끼시거나 알트코인을 공략하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시장의 테마에 맞는 코인이 아니라 이미 급등이 나왔거나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한 코인들을 공략을 하거나, 혹은 목표 타점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혹은 순간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단기 고점의 타점을 찾지 못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투자 시장은 순환적으로만 흘러가기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에 맞춰가지고 병행하면서 여기서 나온 수익들로 리플의 단기 저점 매수의 계획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움직이도록 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타점은 말 그대로 단기 타점답게 수익 실현하고 나면 사실 그 이후에 더 상승하던 떨어지던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시간 또한 바빠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항상 말씀드린 이런 목표 타점에 미리 걸어두면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점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종합 브리핑방인데요. 중요할 수 있는 속보, 시장 브리핑에 대한 핵심 내용들을 전달드리면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 이런 중요 핵심 내용 같은 것들을 전달드릴 뿐만 아니라 메이저 코인과 그리고 스윙과 중장기적인 타점에 대해서 안내드리면서 단기적 관점보다는 조금 보유 기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목표 타점 자체를 높게 보는 방향으로서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도지코인에 대해서도 목표 타점을 높게 276원의 종합 브리핑방에서 타점 안내드리면서 여유롭게 약 5일 정도 보유하면서요, 도지코인이 상승이 연달아 나오고 있을 때 오히려 과감하게 370원의 목표 타점을 안내드렸습니다. 이렇게 상승이 잘 나오고 있을 때는 대부분 여기서 더 오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항상 적당한 고점에서 수익 실현하는 것들을 목표로 잡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3가지 방 입장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업비트, 빗썸으로서 현물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비중 조절과 원칙 매매를 통해서 일하거나 바쁜 와중에 신경 쓰시는 매매보다는요, 여유롭게 매도 걸어놓고 편하게 신경 안 쓰시면서 제대로 운영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